당신이 우리 아버지 죽였어. 경찰이 제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빈소 앞에서, 제가 2년간 헌신 간병한 남편, 그 남편의 자식들이 저를 살인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영숙 씨, 고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부검 결과 치사량 3배의 수면제가 검출됐습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장남 박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님,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 수면제는 원래 하루 한 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3알씩 먹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의사 처방대로만. 차남 박민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찰님, 이게 처방전이에요. 하루 한 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딸 박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계모한테 학대당했어요. 일부러 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경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영숙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3일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 여보, CCTV. 서재에 숨겨놨소. CCTV요? 자식들이 뭔가 하려고 해요. 조심 하시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믿고 기다리시오. 진실은 밝혀질 거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저는 자식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을. 남편을 죽이고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 것까지 모두 계획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CCTV가 있다는 것을. 모든 진실을 담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48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인범에서 벗어나 87억 재산을 지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제 이름은 이영숙입니다. 올해 67세입니다. 30년간 약사로 일했습니다. 남편은 1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 84제곱미터. 시세 14억 원. 그리고 예금 3억 원. 총 재산 17억 원. 조용히 혼자 살았습니다. 2021년 3월. 교회 친구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종철. 70세. 전직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 재산 87억 원. 재산 내역. 1. 강남 상가 건물 5층. 시세 52억 원. 월 임대료 2,200만 원. 2. 주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평가액 18억 원. 3. 제주도 펜션 토지. 시세 12억 원. 4. 현금 예금 5억 원. 총 재산 87억 원. 부인은 6년 전 심장마비로 사망. 자식 3남매. 장남 박민수 47세. 대형 로펌 변호사. 차남 박민준 44세. 강남 성형외과 원장. 딸 박지은 41세. 외국계 기업 임원. 첫 만남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박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는 신사였습니다.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만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2021년 9월. 그가 청혼했습니다. 영숙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혼자 사는 걸 걱정했거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네, 좋아요. 2021년 10월. 자식들과의 첫 만남. 서울 압구정 한정식집. 장남 박민수가 악수했습니다. 어머니, 환영합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하셔서 저희도 기뻐요. 차남 박민준도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외로워하셨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딸 박지은도 상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분위기는 완벽했습니다. 식사 중 장남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실례지만 어디 사세요? 대치동이요. 84제곱미터 아파트요. 오, 좋으시겠네요.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14억 정도요. 세 사람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14억? 장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도 상당하시네요. 네, 평생 모았어요. 차남이 물었습니다. 결혼하시면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하고 남편분 재산은 남편분이 관리하시면 되죠. 그럼 아버지 재산에는 손 안 대실 거죠? 당연하죠. 딸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정말 좋으시네요.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장남이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혼전 계약서 쓰시는 게 어때요? 혼전 계약서요? 네. 각자 재산은 각자 소유. 명확하게요. 저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식사 후. 화장실 가는 길. 저는 우연히 세 남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장남 14억이면 괜찮네. 어차피 아버지 재산은 못 건드리게 계약서 썼잖아. 차남이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유언장 쓰면 딸이 받아쳤습니다. 장남 그건 우리가 막아야지. 아버지 정신 있을 때 재산 다 정리해야 돼. 차남 어떡해? 장남 아버지 나이가 70이야. 곧 치매 오거나 아프겠지. 그때 우리가 후견인 되면 돼. 딸 그럼 재산 관리는? 장남 우리가 하지. 당연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냥 걱정하는 거겠지. 제 착각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혼전 재산 계약서. 1. 각자의 재산은 각자 소유. 2. 배우자 사망 시 법정 상속. 3. 생활비는 공동 부담. 이영숙 재산 17억 원. 박종철 재산 87억 원. 2021년 11월 15일. 신혼집은 남편의 평창동 단독주택. 대지 300평, 건평 150평. 시세 18억 원. 제 대치동 아파트 14억은 그대로 보유.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아침 함께 산책. 점심 남편은 골프, 저는 친구들과 만남. 저녁 함께 저녁 식사. 밤 TV 보며 차 마시기. 여보, 행복하오. 네, 당신은요? 나도 정말 행복하오. 자식들도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영숙이가 잘 챙겨줘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0일 결혼 1년 후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누구시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MRI, 혈액검사, 인지검사. 3시간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알츠하이머 초기로 보입니다. 치료는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진행될까요? 빠르면 2년에서 3년입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 받았어요. 알츠하이머요? 네. 초기지만. 침묵. 그리고 장남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아버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아버지가 치매면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후견인을 정해야 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아버지가. 어머니,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내일 제가 갈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자식 3명이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 누구니?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은이에요. 하지만 저는 눈치챘습니다. 그 눈물이 가짜라는 것을. 거실. 장남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성년 후견인 신청서.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치매시니까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해요. 그건 제가 하면 되잖아요. 저는 배우자니까. 장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돼요. 왜요? 혼전 계약서에 각자 재산은 각자 소유라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법적으로 아버지 재산 관리 권한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요? 저희가 해야죠. 자식들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들이 후견인이 되면 아버지 재산을 관리해요. 통장, 부동산, 주식 전부요. 그건 차남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딸도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간병만 하세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장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빨리 해야 돼요. 왜요? 나중에 아버지가 더 나빠지면 법적 절차가 복잡해져요. 그래도, 어머니, 장남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자식이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저는 움찔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확인하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국민은행 통장. 펼쳤습니다. 2022년 10월 1일. 잔액 5억 2천만 원. 2022년 10월 5일. 출금 5억 원. 잔액 2천만 원. 5억 원 출금. 언제? 누가? 저는 급히 은행 거래 명세서를 찾았습니다. 2022년 10월 5일 2시 32분. 출금 5억 원. 수취인 박민수. 메모 생활비. 박민수. 장남. 5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남편 몰래. 저도 몰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남에게 전화했습니다. 띠리리리. 네, 어머니. 민수 씨. 아버지 통장에서 5억이 빠져나갔는데. 아, 그거요. 그거요? 아버지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언제요? 10월 5일에.
저한테 생활비로 주시겠다고. 아버지가 치매인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그때는 아직 괜찮으셨어요. 거짓말 마세요. 10월 5일은 이미 치매 진단받은 지 2주 후예요. 어머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지금 당장 그 돈 돌려놔요. 안 돼요. 이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민수 씨. 어머니, 이것 봐요. 어머니는 아버지 재산에 손댈 권리 없어요. 혼전 계약서 있잖아요. 뭐? 각자 재산은 각자 소유. 어머니도 서명했잖아요. 그건. 어머니, 이제 아버지 재산은 저희가 관리할 거예요. 어머니는 간병이나 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당신 통장에서 5억을 가져갔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순간 남편의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뭐라고? 5억. 10월 5일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네. 내가 허락 안 했는데 가져갔소. 그럼 자식들이 내 도장을 훔쳐갔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그럼 경찰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아니요. 왜요? 증거가 필요하오. 증거요? 남편이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CCTV 설치 전문 김철수. CCTV요? 집안에 몰래 설치하겠소. 왜요?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자식들이 더 큰 짓을 할 거요. 더 큰 짓이요? 날 죽일지도 모르오. 여보, 여보, 내 말 들으시오.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소. 그런 말 마세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당신을 가만 안 둘 거요. 그러니 증거를 모으시오. 네. CCTV로 자식들이 뭘 하는지 다 찍으시오. 여보, 약속하시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2022년 10월 25일 CCTV 설치 기사가 왔습니다. 남편이 외출한 틈에 거실, 남편 서재, 침실, 부엌, 총 4곳, 초소형 CCTV. 가구 뒤에 숨겨서 절대 안 보이게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 앱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해요. 기사가 제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줬습니다. 녹화는 자동으로 되고 30일간 저장돼요.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자식들이 또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많이 안 좋아요. 약은 잘 드세요? 네. 수면제랑 치매약이요. 장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수면제요? 네.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의사가 처방해줬어요. 하루에 몇 알씩 드세요? 하루 한 알이요. 그렇군요. 저는 부엌에 차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거실 CCTV를 켰습니다. 세 남매가 소파에 모여 앉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장남 수면제가 하루 한 알이래. 차남 그걸 왜? 장남 세 알 먹이면 어떻게 될까? 오빠, 설마. 장남 아버지 나이가 70이야. 치매에 심장도 안 좋아. 수면제 세 알 먹이면 자연사로 보이겠네. 딸 근데 어머니가 눈치채면 장남 그래서 어머니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지. 어떻게? 장남 어머니가 약을 먹였다고 하면 돼. 우리는 몰랐다고. 어머니가 과실로 죽인 거라고.
그럼 어머니는 장남 과실치사, 징역 가겠지. 차남 그럼 재산은 장남 우리가 다 받아.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어머니, 괜찮으세요? 딸이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손이 미끄러져서. 딸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떨리는 손을 숨겼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급히 남편에게 갔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영숙. 네. 여보, 애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알고 있어. 네. 그래서 CCTV 설치한 거요. 여보, 경찰에 신고해요. 아직 아니요. 왜요? 아직 실행 안 했어. 지금 신고하면 증거가 부족하오. 그럼 어떡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죽거든. 여보, CCTV 영상 꼭 지키시오. 여보, 그게 당신을 지킬 유일한 증거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내 자식들 때문에 이런 고생을.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겨내요. 같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2주 후, 남편이 정말 죽을 줄은. 2022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치매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증상. 저를 못 알아봄. 밤낮이 바뀜. 화장실 못가림 기저귀 착용. 폭력성 갑자기 소리 지름. 배회 새벽에 집 밖으로 나가려 함. 하루 일과. 6시 기상. 남편 깨우기. 6시 30분 기저귀 교체. 세수. 7시 아침 먹이기. 8시 약 먹이기 치매약 수면제. 9시 산책. 11시 집 청소. 12시 점심 먹이기. 1시 낮잠. 3시 기저귀 교체. 5시 목욕시키기. 6시 저녁 먹이기. 8시 TV 보기. 9시 수면제 한 알. 10시 취침. 새벽 2시 기저귀 교체. 새벽 4시 배회 방지. 24시간. 쉬는 시간 없음. 자식들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씹.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2022년 12월. 저는 제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24시간 전문 간병인 월 500만 원. 병원비 월 250만 원. 약값 월 100만 원. 기저귀용품 월 80만 원. 총 월 930만 원. 제 예금 3억 원. 한 달에 93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4개월이면 바닥. 하지만 남편 돈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혼전 계약서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20일 저녁 7시 장남 박민수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세요? 간병인이 잠깐 나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뵈러 왔어요. 장남이 남편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CCTV 앱을 켰습니다. 침실 CCTV 화면. 장남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알약 봉지. 장남이 주변을 살피고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수면제통. 장남이 자기가 가져온 알약을 수면제통에 넣었습니다.
새알.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게 진짜 수면제일까? 아니면 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장남이 침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갈게요. 아버지 잘 주무시네요. 네. 장남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 씨, 뭐 하고 나왔어요? 장남이 돌아봤습니다. 네. 아버지 침실에서요. 그냥 아버지 뵀죠. 왜요? 아니에요. 장남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장남이 떠난 후 저는 급히 침실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면제통. 안에 알약이 평소보다 3알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 알약 3알을 꺼내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이게 뭘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약재과에 갔습니다. 이 약이 뭔지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성분 분석이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얼마나요? 3일 정도요.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22일 저녁 9시. 약 먹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면제 통을 열었습니다.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범한 하얀 알약. 이게 진짜 수면제일까? 아니면 장남이 바꿔치기 한 걸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일단 안 먹이자. 저는 수면제 하나를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약 먹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남편이 잠들었습니다. 저도 옆에 누웠습니다. 새벽 2시. 쾅.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호흡도 약했습니다. 저는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이.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다행히 소생했지만. 네. 의식이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의사가 차트를 봤습니다. 혹시 오늘 수면제 드셨나요? 네, 하나요.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 성분이 너무 많이 검출됐습니다. 네. 정상 용량의 3배입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배? 한 알만 먹였는데 2022년 11월 25일 새벽 3시 47분 남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정지입니다. 저는 한 알만 먹였어요. 하지만 혈액 검사는 3배라고 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몇 시간 후 장례식장. 저는 혼자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빈소, 영정사진, 문상객 맞이. 모두 혼자. 오후 3시. 자식들이 도착했습니다. 장남, 차남, 딸. 그들은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나자마자 장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네. 아버지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돌아가셨다고요? 네. 어머니가 약을 먹이셨죠? 한 알만 먹였어요. 장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는 3배라고 했대요. 저는 진짜 한 알만. 차남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죽였어요. 뭐? 장남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네. 과실치사. 어쩌면 고의일 수도 있고요. 고의. 나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장남이 냉소했습니다. 사랑. 어머니, 우리 다 알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 노렸다는 거. 뭐라고? 차남이 거들었습니다. 87억이에요. 어머니가 그거 노리고 일부러. 닥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숙 씨 계십니까? 네. 신고 접수됐습니다. 같이 가시죠. 신고요? 장남이 말했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수면제로 죽였어요.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이영숙 씨, 일단 서해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일단 가시죠. 경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고인에게 수면제를 몇 알 먹였습니까? 한 알이요. 하지만 부검 결과 3배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 알만 먹였어요. 그럼 누가 나머지를 먹였습니까? 그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장남이 수상한 약을 넣은 걸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있나? CCTV. 형사님, 저희 집에 CCTV가 있어요. CCTV요? 네. 거기 보면 제가 한 알만 먹인 게 나와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CCTV에는 더 큰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2022년 11월 26일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CCTV 확인하러 왔습니다. 네, 이쪽이에요. 저는 남편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자식들도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CCTV가 어디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고요? 저는 가구 뒤에서 초소형 CCTV를 꺼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요. 장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설치했어요? 남편이 설치하자고 했어요. 왜요? 저는 장남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식들을 감시하려고요. 경찰이 CCTV 메모리를 빼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언제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11월 22일 저녁 9시부터요. 제가 약을 먹인 시간이에요. 알겠습니다. 영상 재생. 화면에 제가 나왔습니다. 손에 수면제 한 알. 물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에요. 남편 입에 하나를 넣어줬습니다.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끝.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한 알만 먹이셨네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저는. 하지만. 네. 경찰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그 전 영상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이요? 2022년 11월 20일 7시 15분. 화면에 장남 박민수가 나왔습니다. 침실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알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면제 통에 알약 3알을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나갔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이 장남을 봤습니다. 박민수 씨, 이게 뭡니까? 장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당신이 수면제 통에 뭔가를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제가 수면제를 더 넣은 거예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방전은 하루 한 알입니다.
당신이 무단으로 세알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약이 정말 수면제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혹시 그 알약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장남이 넣은 알약이에요. 제가 따로 빼놨어요. 경찰이 받아들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분석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일주일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영숙 씨, 약물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경찰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보고서. 분석 대상 알약 3개. 제출자 서울경찰서. 분석 결과 1. 졸피뎀 수면제 한 알당 10mg. 정상 용량의 2배. 2. 디아제팜 신경안정제 한 알당 5mg. 치매 환자 금기 약물. 3. 성분 미상의 독성 물질 미량 검출. 추가 분석 필요. 결론. 해당 알약은 처방 수면제가 아님. 고의로 조작된 약물로 판단됨. 치매 환자 복용 시 심정지 위험 높음.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이영숙 씨, 당신은 무혐의입니다. 정말요? 네. 당신은 정상적으로 한 알만 먹였습니다. 문제는 박민수 씨가 넣은 약입니다. 그럼 박민수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장남 박민수가 체포됐습니다. 혐의 살인, 증거인멸 시도, 허위 신고. 차남과 딸도 조사받았습니다. CCTV 추가 분석 결과 세 남매가 거실에서 속삭이는 장면. 수면제 3알 먹이면 어떻게 될까? 자연사로 보이겠네. 어머니한테 누명 씌우자. 음성 분석 완료. 증거 확보. 차남과 딸도 체포됐습니다. 혐의 살인 공모, 허위 신고 공모. 24. 1차 재판 2023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5부. 피고인석에 세 남매가 앉았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고인 박종철에게 고의로 과다 수면제를 투여하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준, 박지은은 살인 공모 및 허위 신고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정 안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판사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검사가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장남이 약 넣는 장면. 새 남매 공모 대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장남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CCTV가 불법 촬영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설치한 CCTV입니다. 합법입니다. 판사 기각합니다. 2차 재판 2023년 2월 10일. 증인신문. 증인 1 약사. 검사 증인, 이 약을 보십시오. 이게 정상 처방입니까? 약사 아닙니다. 고의로 조작된 것입니다. 검사 치매 환자가 복용하면 약사 심정지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증인 이 의사. 검사 고인의 사망 원인은 의사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정지입니다. 검사 정상 용량이면 의사 사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차 재판 2023년 3월 20일 최종 판결.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피고인 박민수. 피고인은 고의로 아버지에게 과다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쿵.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장남이 무너졌습니다. 피고인 박민준. 피고인은 살인을 공모하고 방조했습니다. 쿵.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차남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박지은. 피고인은 살인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허위로 이영숙 씨를 고소했습니다. 쿵.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피고인들의 상속권을 박탈합니다. 민법 제1004조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인 박종철의 전 재산 87억 원은 배우자 이영숙이 단독 상속합니다. 쿵쿵쿵. 2025년 11월.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창동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정원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장미가 피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 꽃을 놓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상속받은 재산 87억 원. 저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1. 치매 환자 무료 돌봄센터. 설립 비용 50억 원. 연간 200가정 무료 지원. 24시간 전문 간병 서비스. 2. 박종철 의료장학재단. 기금 20억 원. 의대생 연 10명 장학금. 3. 남편 추모공원. 평창동 집 정원 확장. 치매 가족 휴식 공간. 조성 비용 5억 원. 4. 생활비 7억 원. 5. 자선단체 기부 5억 원. 자식들은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장남 박민수 서울구치소 징역 12년, 5년 복역 중. 차남 박민준 안양교도소 징역 7년, 3년 복역 중. 딸 박지은 여주교도소 징역 5년, 1년 복역 중. 그들은 한 번도 저에게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돌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 72세 할머니가 치매 걸린 남편을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네. 자식들은 안 도와줘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자식들은 감옥에 있지만 우리 사랑은 이겼어요. 87억이 아니라 870억이라도 당신과 함께한 인연이 더 값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CCTV는 진실을 지킵니다. 만약 남편이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살인범으로. 여러분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CCTV를 설치하세요. 합법적으로 자신의 집에. 그것이 당신을 지킬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때문에 사람이 악마가 됩니다. 87억. 그 돈이 자식들을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계모에게 누명을 씌우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특히 고령이시고 재산이 많으시다면 자식들을 믿지 마세요. 유언장을 쓰세요. 공증받으세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셋째, 사랑은 돈보다 강합니다. 저는 87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받은 건 87억이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한 인연.
아침마다 사랑하오라고 말하던 그 시간. 죽기 직전 고맙소라고 말하던 그 순간. 그 추억은 870억을 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죽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자식들이 나를 배신해도 당신만은 나를 지켜줄 거라 믿소. 네, 여보. 제가 당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CCTV로, 유언으로, 사랑으로.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민수, 민준, 지은. 당신들이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당신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그것이 당신들의 비극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